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기해년 황금돼지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가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이미 고인이 된 미국 여기자 헬렌 토머스의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50년 가까이 백악관을 출입하며 존 F 케네디부터 오바마까지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전설적인 언론인이죠.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없다던 그녀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진짜 이유는 뭔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인가? 헬렌 토머스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된 건 시청자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KBS는 SNS 채널을 통해 오늘 원희룡 도지사와 대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 물어봐 드리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원 지사 측에서 출연 약속을 해놓고도 사전 질문지를 받고는 돌연 출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질문이 정파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헬렌 토머스는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를 존경하지만 국민의 심부름꾼을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원희룡 지사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주도지사는 왕이 된다. 도지사란 자리를 존경하지만 도민의 심부름꾼은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언론인에게 무례한 질문이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KBS 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를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지난주엔 사찰 건축물이 불법 투성이라는 KBS 단독 기사에 대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1,4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등 참여해 주셨는데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인들이 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유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모두 5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원지인데요. 유원지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합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고 계획도 쉽게 변경해줍니다. 문제는 이런 장점을 악용해서 제주도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뒤에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편법을 써왔는데요. 대법원이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래 휴양연 주거단지에 대한 유원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숙박시설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당초 유원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JDC는 예래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토지 반환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숙박시설 비중이 절반을 넘어 유원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2015년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JDC를 예래 주거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처분 15건이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JDC와 제주도가 판결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시행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에 이어 인허가 처분도 무효가 되면서
토지 반환 소송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JDC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반환 소송만 18건. 지난해 1월 토지주 1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다른 토지주 20여 명도 1심 승소했고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허가 처분 당사자인 제주도는 JDC와 토지주, 지역민으로 구성된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JDC 이사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토지 가격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건지, 또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될 건지,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이제 계획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던 JDC와 제주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며 20일 넘게 동조 단식하던 사람들이 원지사에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단 요구를 촉구하며 오늘 오전 한때 도청 현관 지붕을 점거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주변 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청 현관 위에 2공항 반대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점거한 겁니다. 건강 악화로 38일 만에 단식을 멈춘 김경배 씨에 이어 동조 단식도 20여일째.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2공항 강행을 막아내자는 목소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원지사의 중단 요구를 촉구하고 5시간여 만에 자진 해산했습니다. 제주에 재앙을 몰고 제주 제2공항 나갈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원희룡 도둑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1년 가까이 중단했던 2공항 주변 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제조사 검토위 활동 등으로 중단했던 절차를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재개하는 겁니다. 이르면 이달 말 용역을 다시 공고합니다.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이라든지 공동체 유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 대책 지역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토부의 제주 지역 설명회나 공개 토론에도 여전히 일정이 불투명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제주시가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공항과 제주시 용문로를 잇는 동서 지하차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당초 신제주권 해태동산과 제주동항을 잇는 남북 고가차도를 계획했지만 동서 지하차도가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가 크다는 한국공항공사 자문 결과에 따라 사업을 변경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150억 원을 확보해 6월쯤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오늘 의회에서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인 올해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당과 지역을 넘어선 범도민기구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사전 논의 자리를 제주도와 의회, 유족회가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4.3 특위는 오는 13일 의회에서 4.3 70주년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한 달 넘게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55살 김용정 씨에 대해 가족 요청에 따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김 씨는 165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으로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구자읍 북촌리 직장에서 퇴근한 뒤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제주 여론 읽기 코너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S 제주방송총국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제주 도민 여론조사를 했죠. 설 전날인 4일부터 9시 뉴스 시간에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 지지도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12월 말에 이어서 정확히 한 달 만에 조사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정 아나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원지사 측에서 TV 출연을 약속해 놓고도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이 최근 자주 눈에 띄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지사 지지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도민 여론을 알아봤습니다. 심층적으로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는데요. 먼저 단순 지지도 결과부터 보실까요? 네, 긍정평가는 44.8%, 부정평가는 43%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만에 긍정평가는 0.3% 줄어들고 반면 부정평가는 1.1% 늘었습니다. 긍정과 부정 간 차이도 한 달 전 3.2%에서 지금은 1.8%로 좁혀졌습니다. 파란색이 한 달 전이고요. 지금 주황색이 이번에 조사한 겁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지지도 하락 추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과 이공항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주 비전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지사가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조만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도 예상됩니다. 네,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드크로스라는 게 결국 민심을 잃었다는 지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원지사 본인에게 달려 있겠죠. 예. 이번 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또 원희룡 지사를 포함시켜서 물어봤어요. 네, 제주도민의 한정에서 물어본 결과라는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면 다소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물론 한국 정치가 지역색을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또 그게 또 정치적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지사가 큰 꿈을 꾸는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제주에서는 1위, 양보한다고 해도 야권 후보 중엔 1위를 차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유시민, 황교안에 이어 세 번째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 두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제주에서 원지사의 지지도가 탄탄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 점이 궁금해서 이번에 질문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9시 뉴스에도 알려드리지 않은 7시 오늘 제주에서만 살짝 공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원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와 별개로 원지사를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대답은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절대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기 끝까지 지지할 생각이 없다. 절대적 반대층인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상대적 지지와 상대적 반대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지지층은 한 56%, 반대층은 40% 정도입니다. 업무 수행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44.8%보다는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절대 지지층이 28.7%, 빨간색이죠. 절대 반대층도 24.2%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도지사 임기 초반부터 절대 반대층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되는 점은 원지사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절대 지지층이 얼마나 탄탄한 지지층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 원지사를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29% 가까운 절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누구를 차기 대선 주자로 꼽는지 알아봤는데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1위는 원지사가 아니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절대 지지층 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기 내 도지사를 지지하겠다는 절대 지지층 중에서도 불과 17.7%만이 원지사를 차기 대선 주자로 꼽았다는 건 원지사 현재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도지사로서는 일단은 절대 지지하지만 대선 주자로서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속어로 깜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도지사는 어찌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대선 후보감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현안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공항에 대한 여론을 알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점 재검토 응답자가 당시 32%로 가장 많아서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드린 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 당시 질문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질문이 이공항 용역에 대해 특정 지역 선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다음 중에 어느 쪽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이 의혹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편향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질문을 입지 선정 관련 의혹 해소 여부와 이공항 사업 진행 동의 여부로 쪼개서 물어봤고 질문도 국토교통부는 큰 문제가 없다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질문이 약간 바뀌었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랬더니 결과가 그럼 좀 다르게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공항 사업 진행 동의 여부에 대해 늦출 수 없어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9%. 그리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서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32.5%. 그리고 문제 있어서 원점 재검토는 30.3%인데 지난번에가 뭐 32%니까 한 2%밖에 차이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세 종류 의견이 3대 3대 3으로 팽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부정응답이 긍정이 2배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해석하면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중도적 입장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공항 입지 선정 의혹이 해소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부정적 응답이 61.8%로 충분히 해소했다는 긍정적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은 결과와 맞춰본다면 이 중도적 입장마저도 현재 국토부와 제주도의 업무 추진에 비판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61.8%는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주 MBC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공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데 KBS 결과와는 좀 다소 다르게 나왔나요? 네,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19살 이상 제주도민 1,010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제주 지역의 제2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하다 52.9%, 필요하지 않다 43.8%,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응답이 9.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이 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이고요. KBS는 이 공항 입지 선정 의혹이 해소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해야 하느냐 여부를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다르니까 결과도 당연히 다른 것이겠죠. 2019년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도민들에게 물어봐야 하는지에 대한 양 언론사의 가치 판단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건 질문의 그 포인트나 포커스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중요한 결과 중심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잠시 후 KBS 제주 9시 뉴스 시간에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개인적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 밤 9시 뉴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고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제가 잠시 후에 9시 뉴스에서 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안내해 주셔야겠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만 19살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6.6%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6.6%면 그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KBS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KBS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제주의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고정 패널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겁니다. 내년부터 KBS 여론조사에 고정적으로 참여할 패널을 구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여론읽기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라산을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길 516 도로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 길은 516 도로가 아닌 횡단도로라 불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도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이곳 삼다도 제주에서도 제주 서귀포 사이 횡단도로 포장공사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제주도청 앞에서 시작되어 한라산로를 넘어서 서귀포에 이르는 연 43km의 횡단도로 포장공사로서 1년 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당시 도로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중근 전 제주도 국장. 57년 전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이 아침 해 뜨면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이 흙과 싸움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돌 깨는 것도 발파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직접 깨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수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곳에서 50여 명의 인부들과 함께 지내며 이 길을 냈습니다. 성판악에서부터 영주교까지 10km를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인부 한 50명이 거주하면서 숙식을 하며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 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1963년부터 횡단도로는 516 도로로 불리게 되었고 대통령은 직접 휴호를 써서 보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에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적 개통을 보아 도민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라산 중거리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43km의 이 횡단도로는 작년 3월에 착공해서 1년 8개월 만에 개통을 보게 됐는데 제주 서귀포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으며 앞으로 이 도로는 제주도의 산업, 경제, 관광의 발전은 물론 학술과 문화 교류 등 제주도 지역 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맡게 될 동맥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16의 이름을 딴 광장에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서울 여의도 516 광장. 시민들이 이 광장에 모여 중대간부 서울시민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수많은 젊은이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며 우리의 살 길을 찾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516 광장이란 명칭 역시 민족의 광장이란 이름을 내리고 붙인 겁니다. 박 대통령은 516 광장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몇 년 전 제주에서 저런 말이죠. 516 광장은 1997년 여의도 광장, 1999년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제주도민의 핏줄이 되어온 소중한 길. 우리는 이 길을 계속 516 도로로 불러야 할까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일곱 시 오늘 제주 짤막 대담 시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10대 정책 가운데 화제를 끌고 있는 주제죠.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IB 교육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책 추진을 맡고 있는 강순문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IB 교육 프로그램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IB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자인데요. IB는 1968년 프랑스에서 외교관 자녀를 위한 대입 시험으로 개발됐고요. 현재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인 IBO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IB 교육, 한국의 교육 과정과 뭐가 다르냐고요? 현재 교육은 주입식 암기 위주라면 IB는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이 주제를 정해서 대화와 토론을 한다는 거죠.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IB 고등학교 학위 프로그램을 줄여서 IBDP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학 입학 프로그램이고요. 2년간 교육 과정을 밟게 됩니다. IBDP의 커리큘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학생들은 언어, 사회학 등 모두 6개 그룹 중에서 각 그룹당 1개 과목을 선정해 이수하게 됩니다. 6개 그룹의 학습 이외에도 이론 지식, 창의성, 에세이라는 활동도 수행해야 합니다.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시죠? 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러지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채점을 번갈아서 하는 교차 채점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전 세계 150개국 나라에서 IB를 채택했고요. 일본은 2013년 IB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경기외고와 제주국제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명문대에 진학한 사례도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반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스위스 비영리 기관 IBO에서 개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제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교육청은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2007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뭐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영역을 맡겨서 영역 보고서 발표라든지 그다음 찬반 토론회, 그다음 교사 연수 이걸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요. 현재 올해 3월 IB와의 그 업무 협약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체결되면 교사 연수, 그다음에 그 학교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서 원래 9월에는 학교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9월에 이제 읍면 지역 시범 학교를 선정을 하면 이 제도는 바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 학생들이 IB를 하게 되나요? IB 과정은 이제 도입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5년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 1년 동안의 준비 기간, 그다음에 후보 학교, 그다음에 그것이 IB에 와서 검증을 해서 마지막으로 IB 인증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9월에 학교가 선정이 되더라도 한 2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후에 2021년에 인증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IB 교육과정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때 입학한 아이들은 2023년이 되면 11월 달에 이제 최종 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계획된다면 원래 중학교 2학년부터 2학년 아이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그럼 2024학년도부터 이제 처음으로 IB로 2024학년도 대입을 할 수 있겠군요. 이게 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육은 여전히 암기식이고 주입식이고 객관식 문항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일까요? 이 IB를 왜 도입을 해야 되며 왜 필요한 걸까요? 예, 제주도 교육청이 맨 처음에 IB를 도입할 이제 고민된 게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들이 바뀌고 뭐 2016 교육과정도 매우 우선 교육과정이긴 한데 평가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수업이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를 개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혁신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평가 학교에 대한 불신 자체가 평가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이 아이비를 통해서 평가의 신뢰성과 또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서 또 그게 공교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제 처음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읍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정답 하나만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자. 또 그런 교육 과정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공간적으로 국제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화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지역 일반 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아이비 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지금? 예, 지금 아직 그 교육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맡게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네.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아이비는 국제 공인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프로그램 중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시도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아이비를 유치한 아이들은 아이비 그 점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시 그 학종부를 통한 대학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고3 담임들에게 여쭤보면 그 많은 그 대학 입학 방안 중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랍니다.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비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이비로 전형을 하는 대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아니, 많습니다. 많이 있나요, 예, 지금? 지금 뭐 네. 거의 주요 대학은 다 아이비와 관련된 그 전형을 아이비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으나 네. 그 수능 최저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비율이 이제 곧 아이비가 갈 수 있는 대학인데요. 네. 아이비 이선 아이들이 그 전국적으로 주요 대학의 인근 한 40%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읍면 지역의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제주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제주대학도 30%가 그 수능 최저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비 전형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아이비를 수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이미 마련이 예.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 아이비를 수료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있다. 문이 예. 이미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게 공부하는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 이런 현실이라면 이 읍면동 지역의 고등학교가 아니라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먼저 좀 실행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는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가 봐요.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의 수월성 교육이다, 뭐 특권 네.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 분명하게 아이비를 그런 그 취지에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읍면적 일반고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그 특권 교육이나 뭐 수월성 교육 차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 교육 과정을 이 프로그램에 이수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뭐 평가 혁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읍면 지역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자. 또 이것이 평가 혁신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뭐 제주에서 이제 시작되는 혁신이 이제 전국적으로 번져서 지금 단계에서 평가에 대한 혁신과 또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 뭐 귀족 교육이다, 뭐 특별한 교육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오히려 읍면동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좀 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실험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고요. 실험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새로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왜냐하면 이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강요하는 게 네.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뭐 강요가 아니라 신뢰이 아니죠. 본인이 내가 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네. 또 아이비 그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외국에 있는 여러 대학들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영어, 뭐 불어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어로 아직은 공인을 안 받았죠. 예, 그게 이 3월 달에 아이비오하고 MOC를 맺을 때 그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국어 번역이 이제 오케이를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기본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이비오 자체가 자기네들이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놨어요 그동안.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어가 이제 들어왔고 한국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어로 IB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국어로. 네. 그러면 한국어로 이제 교육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질문들의 답이 다 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의 질이나 그들에 대한 교육에도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사들 중에서 제주도 교사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사는 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 교사들 중에 이미 한 100명 이상이 해외 장기간 연수를 다녀왔고 네. 현재 IB 동아리 교사가 운영되고 있고 또 최근에 IB 운영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대표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모집했었어요. 한 14명 정도가 지금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가능한 교사를 잘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매우 큰 과제입니다. 네네. 짧은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으로 좀 이 제도나 아니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교육시청은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IB 교육과정 도입도 그런 방안이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좋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걱정하는 분들이 우려와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빠지기 좋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줘야 된다. 빗가위가 잘 이렇게 싹 펴져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석공이 있고 토공, 목수, 지붕이 있기. 네 사람이 앞에서 지붕 한 채를 짓는 사람이 초가장. 살살 덮어주면서 불로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동여매고 물 빠짐이 좋게 해야지. 그 아니면 물이 새서 지붕이 썩고 볏집은 물에 가면은 바로 썩는데 이거는 비에 가더라도 볏집보다는 좀 질겨서 오래 가고 빨리 썩지는 않습니다. 제주시 쪽으로는 2년에 한 번 비가 좀 적으니까 남쪽에 우리 서귀포 이 동부 지역에는 비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바람에 날리다니까 주르르 이거 땡겨 묶는 거 아닙니까? 처마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거 잘라주는 거예요. 사명이 일조가 돼야 돼요. 놓는 거는 씨를 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돌려주고 지는 거는 도랭이 갖고 이렇게 길게 돌려 좀 작고 싱싱한 거 썩지 않고 싱싱한 걸로 놔야 질기고 오래 갑니다. 돌리는 사람들이 빨리 돌리고 또 놓는 사람도 빨리 놔줘야 줄이 든든하게 생산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요 집에 가서 이뤄주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이뤄주고 이러면서 서늘은 정신과 서늘은 마무리도 오고 지붕에 두껍게 이렇게 해주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보온이 돼서 따뜻하고.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 퇴근길엔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강풍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1에서 4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아 더 추워지겠는데요. 출근길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말끔히 사라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된 뒤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4도로 오늘 아침보다 최대 7도가량 낮겠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매우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10도를 제외하곤 4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최대 4도가량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해상엔 오늘 밤까지 안개가 끼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풍랑특보는 내일 오후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제주기점 일부 항공편은 지연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에 잘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실험 중인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보는 물론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주제,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 그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